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8일 토요일 아침 8시 5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없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원래 굉장히 강했던 증시고 기초 체력이 좋았던 친구들이고 기초 체력이 좋았던 친구들이 조금 하락해봐야 별 타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 어젯밤 아시다시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충격적이어서 하락을 한 거죠. 그죠? 고용 지표가 너무 예상보다 좋아서. 그래서 시장이 하락했는데 사실상 근데 지표의 내용에 비하면은 시장의 이 정도 반응은 거의 반응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의 반응이 없었다. 주식시장은 모르는 척했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아직도 튼튼하고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엔비디아 이런 어떤 대장들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탐욕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 정도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는요. 근데 아무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언제나 약한 친구들입니다. 약한 친구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약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나스닥이 약하진 않죠. 나스닥은 제일 강한 친구들 중에 하나고 독일 증시도 제일 강한 친구들 중에 하나고 지금 이 화면에서 그나마 좀 약한 친구들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러셀 지수 같은 거, 스몰캡 2000 이런 것들은 약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멕시코 이런 친구들이 좀 약할 겁니다. 예. 약한 친구들이 하락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평상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감기만 걸려도 치명적이듯이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평상시 건강하던 나스닥이나 S&P 유럽 증시는 조금 빠져도 문제가 없는데 약한 친구들은 조금만 하락해도 이 문제가 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약하던 러셀 지수 같은 거는 어젯밤 하락을 하더라도 낙폭이 남들보다 크고 이로 인해서 추세가 자꾸 안 좋아지는 그런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은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나 어떤 큰 흐름을 좀 보려고 그러는 상황이고 지금 큰 흐름을 분석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래서 지금 큰 흐름 자체는 양대 지수, 대장들, 튼튼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는 잘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약한 친구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매매하고 있는, 내가 관심 있는 자산이 약한 친구들인가 강한 친구들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약한 친구들이라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시장이 강해도 내가 갖고 있는 친구가, 내가 관심 있는 친구가 약하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을 좀 달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말씀드렸고 하여튼 주식시장은 강합니다. 주식시장은 어젯밤에 고용지표가 발표됐지만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차분히요. 그래서 지표 내용을 좀 일단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미국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했고 고용지표만 보면 될 겁니다. 시장에 결정적인 충격을 줬던 거는 논판 페이롤스가 예상치가 18만이었는데 27만이 나온 거, 예상을 너무나 크게 상회한 거, 이게 일단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버리지 아월리 어닝스라고 해서 임금과 관련된 지표죠. 이런 지표들이 예상을 상회한 거, 이것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다. 금리 인하 기대감 또 후퇴했다. 라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임금 지표, 에버리지 아월리 어닝스들이 예상을 상회를 하면서 이거 물가도 높아질 수 있겠는데 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더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그래서 시장이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으로 주식시장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실업률은 살짝 상승했어요. 근데 실업률 상승한 거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었으면은 이게 이제 또 금리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지만은 3.9에서 4.0으로 올라온 거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도 샵룰이라고 뭐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실업률이 좀 더 올라와야 이런 경기 침체를 미리 예견하는 이런 지표에 부합을 하긴 하는데 아직 뭐 실업률이 찔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어젯밤에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큰 숫자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지표들 이런 거에 쏠려갖고 실업률이 조금 증가한 거에는 별로 관심을 아무도 안 가졌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네 이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런 건 잘 보고 있긴 해야 됩니다. 어느덧 실업률이 이제 4%를 찍긴 찍었어요. 물론 이 정도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률이 여기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주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별로 시장에 영향 미치지 못했고 하여튼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애틀란타 페드 GDP 나오고 이것도 3.1까지 예상치가 수정이 됐네요. 2.6이었는데 3.1. 야, 미국 경제는 너무 튼튼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저런 지표들로 좀 보여진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나 기대감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은 첫 금리 인하는 9월달 예상에서 11월달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평상시 보실 때 이 화면에서 여기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그 파란색 불이 이쪽으로 옮겨갔죠. 9월달도 금리 동결이다. 야, 이대로 가면 9월 금리 인하 없겠다. 11월에 금리 인하야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뤄졌고 이것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죠? 비농업 고용 27만 2,000명 증가, 예상치 대폭 상회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써 있고, 그리고 뭐 보이시다시피 2분기 성장률이 고용지표 호조에 굉장히 좋아졌다. 좀 전에 저와 봤던 그 GDP 지표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반응 때문에 어떻게 됐냐? 주식시장은 이제 별일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주식시장은 별일 없었고 채권시장과 달러는 아주 그냥 발작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그 고용지표로 인해서 이제 어떤 미국 경제 둔화 이런 가능성은 말끔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했던 그런 가능성 말끔히 사라졌다. 너무 어젯밤 영상에서 너무 지표가 안 좋아도 너무 지표가 좋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막 10만 이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논판 페이롤스가 이쪽으로 살짝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 외로 이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죠. 근데 이쪽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인 거고요. 이쪽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죠? 이 어떤 뭐 미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건 싹 씻어졌고 오히려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게 문제가 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와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의 반응이 격렬했는데 잠시 보자면 10년 국채입니다. 10년 국채 선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올랐었는데 하루 만에 한 2, 3거래일 올랐던 거 확 되돌려 버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컸던 것은 뭐 어제 저녁 영상에서 사실 다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 채권 시장은 지 혼자 환호하고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환호할 만 했어요. 지지난주에 시카고 PMI 부진했지, ISM 제조업 지표 부진했지, 무슨 고용지표 부진했지, 부진했지 해가지고 연속으로 채권시장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주식시장은 비교적 차분했다라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밖에 안 보고 있으니까 얘네는 차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난주에 하여튼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막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면서 채권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주식시장은 모르겠지만 채권시장은 약간 좀 어떤 역발상의 개념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지네들이 먼저 환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 충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확 하루 만에 채권시장은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외환시장은 사실 이렇게까지 막 기대감을 많이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진 않았었는데요. 외환시장도 근데 아시다시피 근데 이렇게 낙폭이 어젯밤에 좀 컸습니다. 달러가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해볼 점이 좀 생겼어요.
주식시장은 이제 아무런 반응도 사실 없었는데요. 근데 물론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반응이 없었던 거지. 야, 이거 앞으로 조금씩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 정도는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명시적인 그런 위협 요인 이런 게 없다고요. 아직까지는요. 예. 하여튼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달러 인덱스를 보고 계시는데 이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론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쌍바닥은 아니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 아직도 달러 인덱스는 축축 처지고 있긴 한데요. 현실적인 의미에서 쌍바닥 가능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은 좀 아시다시피 그죠, 중요한 날이었죠. 근데 보시다시피 달러가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야, 이제 지난번에 이런 조정 이런 걸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확인은 필요해요, 그죠? 야, 이거는 아직까지 여기를 돌파한 게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미 있게 올라온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어떤 지지력을 확인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반드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건 다른 의미야. 분명히 그것과 그것은 다른 겁니다. 어젯밤은 지지력을 확인했다, 죽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나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재료가 나오긴 나온 거죠. 이렇게 축축 처지던 거를 되돌릴 만한 그런 급의 재료가 나오긴 한 겁니다. 한동안 이렇게 달러가 축축 처졌던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젯밤에 좀 약간 많이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라는 쪽으로 지금 사람들 생각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달러의 추세적인 하락, 어떤 추세적인 조정 이런 걸 끝내고 이제 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의 추세 전환 이런 거를 슬슬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죠, 그죠? 어제 어쩐지 65원을 딱 턱걸이로 지키더니만 오늘 이렇게 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달러 인덱스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 추세 전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거의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루 만에 이거 이제 달러를 팔아야 된다, 달러를 정석적인 대응은 이제 싼 고점 나왔으니까 파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말을 바꾼 거죠, 그죠? 약간 말을 바꾼 거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바뀐 반응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주봉 이런 거를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쌍고점 같은 걸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원달러 환율은요. 여기를 넘어갈까 말까, 여기서 사실상 넘어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 고점을 맞고 좀 많이 밀렸었는데, 어젯밤에 지표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아래 꼬리 달고, 그러니까 1380원까지 다시 튀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에 도전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다시 전고점에 도전한다라는 이야기는 저기 위에까지 목표치 열린다. 여기서 전고점 다시 도전하면은 여기 1440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고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반기에 대한 어떤 큰 방향성을 좀 잡는 좀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지금 상황은 조금 좀 애매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올라가더라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금리와 달러는 전반적으로 박스권이었고, 새로운 재료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박스권이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재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몇 주간 이렇게 지켜는 봤는데, 딱히 지금까지 그런 거를 변화시킬 재료가 없었었는데요. 변화시킬 재료 없으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러면서 낙관론만 계속되면서 답답했는데, 어젯밤에 나온 고용지표는
뭔가 좀 시장의 방향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래간만에 조용하던 차분하던 시장에 뭔가 좀 의미 있는 큰 돌덩어리가, 잔잔한 호숫가에 의미 있는 큰 돌덩어리가 한번 던져진 거니까 한번 어떤 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방향성이 좀 다시 위쪽으로 굉장히 치고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죠? 달러 인덱스도 뭐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이제 주봉을 보고 계신데 주봉상에서 얘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고 아직까지 혼조한 그런 구간인데 뭐 일단 아래쪽으로 더 이상 가는 건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일단 뭐 보이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금리의 내용이 훨씬 또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물론 근데 금리는 아직까지 그래봐야 혼조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달러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보면서 달러는 좀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을 좀 띄워봤지만은 근데 이제 금리는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그런 건 아닙니다. 금리는 워낙 낙관론이 강했어가지고 아래쪽으로 계속 축축 처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10년물 금리죠. 근데 어젯밤에 뭐 금리가 크게 올랐다 한들 그래봐야 이제 혼란한 구간 안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금리는 물음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는 그저 일봉인데 그렇게 급락하다가 다시 되돌렸잖아요. 다시 되돌리니까 결과적으로 답답한 박스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분명히 후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답답한 뭐 그런 구간 안에 있고 워낙 또 급격하게 워낙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실질적인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진 않을 겁니다. 사실 어제 지표 발표되자마자부터 이미 지표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 바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뭐 미리 금리가 올라간다 해다 베팅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뭐 따라붙기도 힘들고 어쨌든 뭔가 어떤 매매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죠? 채권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지네 혼자 주식시장도 차분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채권 시장 지네 혼자 금리 인하한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금리 인하한다고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벌이면서 막 좋은 내용 다 갖다 붙이면서 선반영이니 뭐니 약간 이런 느낌 나게 움직이더니만 이렇게 한 번에 철퇴를 얻어맞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추세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돌아선다. 아직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거는 조금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조금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봐가면서 뭐 어젯밤 그 지표 하나로 인해서 이제 금리는 5%로 갈 거야 그런 이야기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르죠. 그죠? 달러는 좀 강세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봤습니다. 주식시장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했다. 근데 현실적으로 워낙 강했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별 반응 없었다 이겁니다.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게 어차피 지금 주식시장은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고 AI 반도체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차피 매크로적인 변수에 그런 대장들은 관심이 없고 그런 변수 때문에 시장이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그런 변수 때문에 급락을 한다라면 사람들은 눌림시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급등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엔비디아가 역시나 그죠? 어젯밤에 제법 많이 빠지긴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거의 다 회복했다 이겁니다. 얘네가 올라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나쁘진 않았다 이겁니다.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은 이제 새빨갛게 이제 화가 났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와 상관없는 AI, 반도체 이런 친구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은 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였다 이겁니다. 모두 나스닥이나 이런 주도주들은 눌림시 매수로의 관점으로 다들 접근을 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친구들이 악재의 문제가 되는 거지 강한 친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잘 버텨줬고요. 장중에 급락을 했었지만 엔비디아도 출발할 때 엔비디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 달고 다 회복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그죠? 뭐 어쨌든 이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상승 출발을 했었네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괜찮고
추세적으로 괜찮고 그렇긴 합니다. 그죠? 이거 나스닥 지수인데 이거를 추세적으로 문제 있다. 이걸 뭐 문제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죠? 또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주식시장도 근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은 어쨌든 다소 경계는 좀 이어나가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요 아직까지요. 경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호재가 있었는데 호재로 보는 게 맞겠죠. 액면 분할이 이제 사실상 월요일 날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료 노출의 개념이 월요일 날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가총액 1등이다 보니까 이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젯밤 음봉이 나올 만한 자리이긴 했는데 거기서 음봉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요한 저항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쪽 가격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르겠지만 이쪽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약간 낮아진 가격대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하방 진입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일단 다소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딱히 드릴 이야기 없어요. 나스닥 강합니다. S&P 강해요. 그냥 가벼운 조정에 불과합니다. 낙폭도 얼마 안 되고요. 어젯밤 5일선 가볍게 터치하고 뭐 아랫꼬리. 나스닥 5일선 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일단 더 올라간다. 어떤 하방 진입의 신호 이런 거 없다. 다만 뭐 약간의 경계 정도는 하자. 월요일날 엔비디아 재료 노출, 마이크로소프트 약세, 음봉 나오고 있으니까 다소 경계 정도는 가지고 있자. 나스닥 너무나 강한데? 뭐 이런 생각 너무 뭐 나스닥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은 무적이야.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나스닥도 찌르면 피가 나겠죠.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어젯밤에도 어쨌든 근데 안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 빠졌다 올랐고 또 특별한 반응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뭐 특별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빅스는 뭐 계속해서 일단 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 유럽 증시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5일선도 안 깨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봉이 나오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좀 어떤 기간 조정이 이렇게 축축축 처지고 있던 증시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직까지 뭐 저걸 보고 명시적인 어떤 그런 위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유럽 증시도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 다 지나갔고 이제 어쨌든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고용 지표는 어떤 그 일단 채권 시장이나 외원 시장의 반응을 보시다시피 분명히 좀 큰 충격을 주는 중요한 이벤트였다고요. 그죠? 내용도 어마어마했고요. 주식 시장은 분명히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그 외환 시장, 채권 시장과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은 외환 시장은 굉장히 이건 밀접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밀접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 시장은 솔직히 대장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 뭐 소프트 이런 거기 때문에 나스닥은 주식시장 주도주는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얘네는 살짝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앞으로 계속 모르는 척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반응이 어제 제법 격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놓고 보자고요. 어젯밤 격렬하게 반응이 나타났다.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숙제 다 해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몇 거래일 정도 보자고요. 한 2, 3거래일 정도 지켜보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충격적인 어떤 고용지표에 대한 충격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몇 거래일 정도는 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 그죠? 채권시장 뭐 말씀드렸고, 혼조한 구간이다. 그렇게 하락을 해도 일단 단기적인 상승을 끝냈다라고 하긴 조금 좀 뭐하고, 분명히 강력한 매도세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물론, 근데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까 반등시 매도, 당분간 조금 더 매도 우세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상승 압력을 계속 받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고, 지난번 강력했던 힘도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딱히 채권 시장은 드릴 이야기 없고요. 그죠? 이거 달러 많이 올랐고 달러가 조금 어젯밤에 큰 영향 받은 거죠. 하여튼 달러가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후퇴를 하면서 힘이 없는 친구들, 구리, 원자재들 그러니까 어떻게 나스닥 이런 거는 나스닥 이런 거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런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안 좋은 악재에도 버틸 수가 있는데
구리는 그냥 뭐 그런 악재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죠. 구리, 뭐 국제유가 이런 거는 그냥 원자재 그 자체잖아요. 뭐 이런 건 그냥 물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낙관론이 후퇴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락 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 낙관론이 후퇴했으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리 가격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슬슬 잘 빠지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어젯밤에 이제 이 보시면은 반응이 뭐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사실 이게 이제 아직 중국 본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반응은 일단 없긴 없었어요. A50 지수 기준으로 해서 0.3%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네, 이제 그 이런 숫자는 근데 내일 아침이 아니고 월요일 날 중국 증시 문 열면은 이제 그제서야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시간 외에서 이렇게 채권 시장, 뭐 외환 시장에 큰 반응이 있었던 거와 달리 주식 시장은 중국 주식조차도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S&P 차분하고 나스닥 차분하고 그죠? A50 얘도 어쨌든 같은 뭐 주식이라고 별로 지표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분명히 악영향을 받긴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물론 최근엔 강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막 추세적으로 막 엄청 강한 증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죠? A50 지수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보시다시피 오랜 하락을 이제서야 극복하는 과정이라서 아직까진 그래도 뭐 나스닥, 독일 증시, 막 일본 증시만큼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한국 증시와 더 비슷한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초 체력이 약한 친구인데, 여기서 어젯밤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지표 때문에 전저점을 지키지도 못했고 이런 모습이라서, 일단은 중국 증시는 이거 일단 결과적으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번 주 내내 상승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꼴이 좀 나와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월요일 날 좀 봐야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중국 증시 자체도 이게 어쨌든 선진국 증시라고 하긴 좀 뭐하고, 또 그리고 미국 금리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라서 중국 증시도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땐 월요일 날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죠? 어쨌든 월요일 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 뚜껑 안 열어봐도 사실상 이제 A50 지수 이런 것만 봐도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어떤 상승을 시도를 하고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 와서 실패하는 모습이 돼서 이번 주 내내 했던 어떤 그런 방향성 테스트는 결국 중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중국 증시 위쪽으로 베팅한 거 그건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긴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그냥 뭐 들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 그냥 이건 좀 미련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건 그만 갖다 버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월요일 날 중국 증시 반응이 진짜 안 좋으면,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반응 없었던 것처럼 중국 증시도 반응 없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야 미국 금리는 안 한대더라. 그럼 큰 충격이야. 이러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 봐가면서 이제 뭐 결정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는 걸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얘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꺾이면 이런 식으로 N자로 지금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N자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럼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린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상승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성 고민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고, 사실상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금요일 날 한 방에 이걸 다 뒤집어 버리니 이 상방 베팅했던 거는 또다시 도망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제가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뭐 눈에 띄는 대로 지금 다 베팅을 이래저래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양사대기만 얻어맞는 꼴이 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요게 뭐 단타고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뭐 부담은 없는데, 근데 아무튼간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좀 스트레스를 좀 크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안 좋은 예시를 좀 잘 보여드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떤 그런 안 좋은 예시를 좀 잘 보여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뭐 몇 년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한쪽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나는 위쪽으로 먹을 거다. 그럼 위쪽으로만 주구장창 보고, 아래쪽으로 할 거다. 그럼 아래쪽으로만 주구장창 보는 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대응하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게 가장 적게 까이고 가장 뭐 빠른 길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오래간만에 이제 저는 매매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양쪽으로 지금 다 해먹겠다고 중국 증시 아래로 베팅해서 하고 위쪽으로 베팅해서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뭐죠? 결과적으로 양사대기만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보편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안 좋은 예시를 좀 보여드리긴 한 것 같은데, 양쪽으로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한쪽만 붙잡고 주구장창 그쪽만 패는 게 가장 나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찔끔 먹고 여기서 그 다음 여러 번 베팅을 했었는데 지금 전부 다 실패한 꼴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먹었던 거 전부 뱉어내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씁쓸합니다. 하여튼 근데 뭐 어쨌든 월요일날 일단 뭐 지켜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뭐 반응은 이렇긴 했지만은 뭐 다시 또 뭐 회복하면 또 그만이긴 하니까. 아무튼 근데 지지력은 없고 중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지난주에 이렇게 올랐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그런 모습이 됐죠. 다시 되돌렸고요. 악재가 등장한 건 맞긴 맞으니까. 또 그리고 중국 증시는 강조 말씀드리다시피 나스닥이나 독일 증시, 일본 증시와는 다른 부류라고요. 오히려 한국 증시와 비슷한 그런 거죠. 약한 증시에, 기초 체력 안 좋은 증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최근엔 좋았는데 요즘엔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렸죠. 구리 가격 약한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중국 증시 이래저래 좀 월요일날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국 증시도 사실 그래요. 한국 증시도 사실 그 중국 증시와 비스무리하게 약한 쪽에 속하는 증시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강한 쪽은 아니잖아요. 약한 쪽에 기초 체력이 약한 쪽에 속하다 보니까 일단 월요일 날 아마 부진하긴 할 겁니다. 아마 미국 증시보다는 좀 충격이 좀 크긴 클 거예요. 더군다나 신흥국 증시 이런 거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아서 분명히 충격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긴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지금 저 매크로적인 변수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매크로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제 기본적인 생각.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증시고 중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고 기초 체력은 약하긴 한데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받긴 받겠죠. 얘는 약한 친구들이니까.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충격은 좀 적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셀 지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셀 지수 어젯밤에 뭐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반응 없었어요. 러셀 지수는 그냥 가던 길 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일봉입니다. 이렇게 장중에 좀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 물론 이게 의미 있게 회복한 건 아닙니다. 그죠? 30분 봉 정도로 볼까요? 예. 어젯밤에 그러니까 훅 빠졌다가 고용지표 때문에 회복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어쨌든 빠지다가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월요일날 한국 증시나 뭐 중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의 반응은 약간 러셀 지수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스닥이나 S&P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러셀 지수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음봉의 몸통이 조금 더 뚱뚱하죠, 그죠? 나스닥이나 S&P는 음봉인데 몸통이 좀 적잖아요. 근데 러셀 지수는 몸통이 좀 두툼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모습이 아시아 증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떤 투기성까지 더해지면은 뭐 음봉이 거의 없어지면서 뭐 양봉으로도 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일단 주식시장은 요즘에 별로 매크로적인 변수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는 있습니다. 주식이란 자산은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반응을 크게 했지만 주식이란 자산은 어쨌든 그저 지금 매크로 변수에 별로 관심이 없고 탐욕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마 한국 증시도 뭐 그렇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다행히 달러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65원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는 쪽으로 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비중 뭐 좀 너무 비중을 뭐 조금 줄이신 분들도 괜찮고요. 어쨌든 뭐 비중 뭐 조금 줄이는 게 뭐 일반적인 뭐 그런 대응이긴 했으니까 비중 좀 줄였는데 뭐 다시 1380원까지 올라오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죠? 그런 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